안녕하세요. 우선 제 거 동영상을 봐주신 분 중에 특정 코인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의 댓글을 제가 봤지만 이번에 그 코인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려다가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한번 분석을 더 하는 게 나아 보여서 비트코인을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제가 다음 영상에는 어떤 자료도 좀 조사해본 다음에 해당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을 보는 거 중에 이제 비트스탬프가 2011년도부터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무조건 하락장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처음에는 살짝은 가정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걸 이제 아는 형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 혹시 어떤 자산 가격과 금리 인상만 봤었을 때 어떤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관계는 없다라고 좀 얘기는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본 바로는 이제 이 금리 인상을 했었던 시기가 뭐 2004년에서 2008년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는 비트코인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좀 지나치고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던 때가 15년도 12월부터 해서 2018년도 12월 3년간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 가격에서 2015년 12월에서 2018년 12월이면은 여기입니다. 하나의 상승장이 일어났고 하락장의 거의 끝까지가 금리 인상의 시기였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300달러에서 19,000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만으로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시점부터는 뭐 그 전부터 좀 내려오긴 했죠. 테이퍼링을 좀 시작하면서 이 테이퍼링 하는 시간과 금리 인상을 하는 시간의 차이를 좀 두고 결국에는 다 하락장에 좀 진입을 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했고 자산시장의 가격은 떨어진 거죠. 저는 이거를 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자산시장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이 금리 인상을 15년도에서 18년도 할 때는 거의 제로 금리에서 2% 정도 2%좀 넘는 상태로 그래도 금리가 되게 낮은 상태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5%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의 폭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그렇게 금리 인상이 크지 않았고 여기는 컸다. 이렇게 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부분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부분은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흐름은 있었을 거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흐름은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의 전과 후가 어떤 흐름이 바뀌는 곳이다. 그게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말이죠. 전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의 시작이 내가 만약 고정이 끝난 하락 쪽에 있었다라고 봤었을 때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래도 조건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상승장의 끝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왔다. 이런 추세 반전이 되는 거를 금리 인상으로도 좀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두 번의 금리 인상 밖에 없었지만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오는 시기가 있다. 금리 인하부터 오겠죠. 금리 인하가 오는 시점이 봤었을 때 위치에 따라서 과연 어떤 흐름이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겠지만요. 그 흐름이 바뀌는 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무조건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은 어떤 추세 반전의 시기가 될 수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쪽은 이렇게 좀 보고 한번 볼게요. 이 보라색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세를 하나 그려본 건데 어느 정도 좀 맞더라고요. 이 고점이 두 개, 그리고 이 저점과 저점, 어떻게 보면 여기랑 여기일 수도 있죠. 그걸 좀 맞춰서 그려봤었을 때 항상 고점에 좀 닿았었고 반등이 나왔던 저점 부분이 결국에 이런 바닥 부분이었다. 이제 이건 점점 줄어들죠. 이거 곡선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제 여기를 이탈하는 쪽으로 또 움직일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아직은 이런 곡선이 이 끝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만 봤더라도 고점 부분이었다. 여기서는 매도의 시점이 되었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간 거는 뭐 핑계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 이 나스닥의 코인베이스가 상장되는 그 부분이 여기서 좀 상승을 했었던 걸로 좀 기억해요. 어떻게 보면 좀 쐐기 형태로 단기 쐐기 형태로 좀 올라갔었던 거고, 나스닥이 상장함과 동시에 이제 하락이 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여기가 상승했던 이유들도 사실 조금 있는 부분이고, 결국 테이퍼링이라는 걸 할 때는 다 하락을 하긴 했어요. 이 고점 부분, 자산 시장의 고점 부분에서 테이퍼링이 시작하면 항상 하락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고점 부분에서 조금 지나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고점에서 조금 지난 다음에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추세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방송에서 비트코인 분석을 하면은 12,000달러를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의 가격이 결국에는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3년 말까지는 충분히 12K에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갔더라도 지금처럼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간 것처럼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특수한 코로나라는 코로나 빔이 왔지만 여기서는 또 어떤 전쟁, 뭐 다른 부분이 또 뭐가 터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라. 아직 저는 16K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 16K는 반등의 구간이지 상승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12K까지는 열려있고 12K가 된다면 저는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할 거다라고 좀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잘 인지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겠죠. 이 16K라는 부분에서 결국에 한 3달이 아니네요. 거의 이 위에 올라간 것까지 횡보로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6개월간 바닥을 좀 다졌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서 쭉 올라가는 상승장이고 이번 연도 말에는 장이 좋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선 저의 관점은 아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무 방심은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은 16K 여기죠. 여기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 16K에서 매수 받은 자들만 지금 가격에 매도를 하고 그 매도 금액을 다시 온전히 유지한 상태로 지켜봐야 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위치는 여기서 한 번 더 쏘고 올라가는 거는 사실 16K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분명히 매도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일반 개인적인 트레이더 관점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이 만약 여기서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한 세력들이 있으면 분명히 여기서부터 매도는 시작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분의 방송도 한번 코인 분석을 한 걸 좀 봤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또 재밌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산 GBTC? 그레이스케일인가요? 그 GBTC를 사서 이제 기관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락업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간은 락업이 되어 있고 2022년 6월에 산 사람들, 이 시기에 산 사람들은 6개월 뒤에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린 기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손실을 볼 수는 없으니까 이 6개월 뒤쯤이 돼서 상승을 좀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각을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이 상승이 그 각을 만들기 위한 상승이라서 찐 상승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토리상으로는 되게 재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력 입장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죠. 제가 만약 여기서 사서 6개월간 락업인데 물렸어. 하락을 했잖아요.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더 올라갈 거라고 계속 장투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손실을 안 보고 바닥이었으면 계속 들고 갈 만한 마음은 생기겠지만 떨어져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었던 입장에서 본절 가격이 왔을 때는 저는 그래도 본절에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되게 재밌게 스토리를 푼 것도 동의를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이 상승이 나스닥, 코스피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냥 나스닥이나 S&P 같은 이런 시장이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만 그 시기에 맞춰서 올랐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100%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때
이때부터 오른 거는 모든 자산 시장이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 맞는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16K가 수치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구역에서는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는 이제 제가 평소에 계속 많이 방송으로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은, 여기가 아니네요. 이 가격을 뚫고 지나가면은 단기 파동에서 보는 1.618 여기까지로 간다라는 단기 채널에서의 흐름은 사라질 수 있다, 여기를 뚫고 나가면. 근데 저는 여기까지 올 거라는 이유가 세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사라지면은 뭐 100%, 99.9% 확률로는 여기를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이제 66% 확률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 정말 이 1대1로 도중에 끝났다, 뭐 여기서 살짝 빠진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FTX발 그런 하락이 좀 더 세가지고 조금 뚫렸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더 높게 봐야 될 구간이 결국에 이 자리예요. 첫 번째로 찍었던 이 구역이 이제 25K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종가로 따지면 이제 24K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도달하면 저항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저항이 좀 나왔죠? 저항이 좀 나온 것처럼 지금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구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구역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장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분명히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이 이후로 계속 나오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항대가 이 구역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더 상승의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구역이 넘어서면서부터 개미들이 더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 시점이고, 알트들을 이제 샀을 때 돈이 많이 묶인 상태일 거예요. 거기서 폭락을 시켜버릴 가능성이 되게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는 사실 유의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단기 채널을 좀 그렸을 때 그 움직임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좀 뚫렸거든요. 이 단기 채널 이렇게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런 채널도 결국에 그냥 우선은 깨졌기 때문에 횡보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관건은 24K에서 25K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추세선을 결국에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리테를 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전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2만 달러대의 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역은 여기 16K에서 나는 무서워서 매수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 사람들, 이 구역에서 매수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는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는 있겠죠. 이 구역대 올라오면서 지지도 받았었던 이 구역대는 매수를 받을 자리고, 이 꼬리, 여기서 나왔던 꼬리 가격 끝에서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냥 어김없이 손절을 또 하면은 몇 퍼센트 손해는 안 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은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걸 크게 보더라도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12K는 제가 보는 가장 큰 1대1 값, 여기서죠.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에서 1대1 값으로 가장 매수받기, 장투적으로도 매수받기 좋은 위치다. 그래서 저는 그 구간까지는 조금 오기 전에는 상승장이라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상승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눌렸을 때 탈 거지, 바닥을 꼭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그건 이미 놓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늘 비트코인 방송을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떤 코인을 좀 분석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면 댓글이나 저의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